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샤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운동, 식단, 그리고 이식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해주셔서 정말 특별할 건 없지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합격 수기를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각각 합격한 노하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쭉 읽다 보면은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부분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읽고 이 부분은 나랑 좀 맞을 것 같다 싶은 것을 적용하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방법을 좀 시험관에 적용을 시켜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걷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1일 1만보 걷기. 그래서 저도 5차 때는 과배랑 한 달 전부터 1일 1만보 걷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냉동이식을 했기 때문에 냉동이식 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도 만보 걷기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차에서 4차까지는 만보 걷기 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우울증이 심했고, 이게 시험관 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시도하고 실패하고 우울해서 울고, 또 시도하고 실패해서 우울해서 울고, 친구도 안 만나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진짜 한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춥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운동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잘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배랑 하기 한 달 전부터 이번에도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작정하고 1일 1만보 걷기를 시행을 했었고요. 카페에 보면은 난부가 많이 자라고 내막 두께가 두꺼워진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 같아요. 없진 않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막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가장 좋았던 거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제가 정말 우울증처럼 심하고 디프레션이 심하게 왔을 때 걷기 운동 한 2주 하니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2주 동안 걸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몸이 너무 무겁고, 갔다 오면은 다리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안 걷다가 걸으니까 알배기지, 다리 붓지, 혈액순환은 더 안 되지, 다음날 일어나니까 몸이 더 무거워, 더 피곤해가지고 더 걷기 싫지. 이거를 한 2주를 이겨냈더니 그 다음부터 만보 걸었는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다리도 안 붓고 다리도 안 아프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깨우네, 막 일찍 일어나지고, 그렇게 좀 몸이 가벼워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걸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좀 기분이 나아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멘탈 정리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니까 5차 때도 좀 다른 때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간절한 건 똑같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해봐야지, 이번에 진짜 잘해봐야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해봐야지, 이런 뭔가 의지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은 그런 거에 굉장히 좋고 기초 체력을 올리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식 후에는 누워 있었는지 좀 걷기 운동을 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이식 일주일 전부터는 걷는 횟수를 좀 줄여서 5,000보를 걸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1일 5,000보 걸으면서 걷는 횟수를 조금 줄였고, 이식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예 눕눕하기에는 혈액순환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걸어왔는데 갑자기 안 걸으려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보는 걸으려고 했습니다. 따로 외출을 나가거나 장 본다거나 이런 거는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저 청소 이렇게 미는 밀대로 하거든요. 부직포 붙여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안 숙여도 됐었기 때문에 1,000보를 채우려고 그렇게 밀대로 그냥 가볍게 미는 정도, 걸레질은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 했고, 그렇게 밀거나 설거지 하거나 이런 정도의 간단한 정말 가벼운 일상생활만 하면서 하루에 1,000보는 채우려고 했어요. 1,000보는 안 넘더라도 900몇 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금은 걸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누워있다 보면은
또 약간 발이 끝이 계속 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발이 시린 것 같다 싶을 때 얼른 일어나서 집안 이렇게 한두 바퀴 돌면 또 금방 혈액순환이 되고 발이 시린 게 조금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누워만 있지는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무리해서 막 걸어 다니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3시간 누워있고 1시간 정도 앉아있거나 뭐 10분 정도 걸어 다니고 이러면은 또 왠지 또 눕고 싶어요. 좀 약간 금방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한 3시간 누워있고 그런 식으로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퇴근하고 오면은 같이 뭐 얘기하고 이런 시간에는 한 2-3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이제 자러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누워있더라도 3시간에 한 번씩은 꼭 돌아다니면서 휴식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막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하고 나서 다리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리가 컨디션 안 좋을 때 걸으면 코끼리 다리처럼 막 팅팅 붓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고 해요. 다리로 혈액이 정체돼 있어서. 그래서 걷기 운동 한 다음에는 무조건 다리를 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리 마사지 기계도 샀어요, 새로. 근데 비싼 거 말고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 그냥 진짜 다리 알만 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리 마사지기 사서 걷기 운동 한 다음에는 무조건 다리 풀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줬고요. 걷기 운동을 갔다 와서는 한 10분 정도 다리 이렇게 벽에다가 대고 올려왔었어요. 그래야지 다리 붓기도 빠지고 알도 안 생긴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가지고 걷기 운동 끝나면은 꼭 그렇게 해줬었고, 또 혈액순환 좋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리고 자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식 때는 이식하고 나서는 무조건 다리를 올리고 잤어요. 저희 베개를 한 3개 정도 쌓아가지고 다리 각도가 한 요 정도는 되게 45도 이상 정도는 되게 해가지고 잠을 잤고, 그러면 좀 단점이 또 발끝이 좀 시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발찜질기 그거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경사지게 해가지고 최대한 반듯하게 자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원래 옆으로 자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 반듯하게 자니까 정말 힘들고 뭔가 숨도 왜 이렇게 안 쉬어지는 것 같지? 그래서 옆으로 너무 자고 싶은데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는 옆으로 자는 것도 좀 거의 엎드려 자듯이 자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골반 이 다리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고 자는 다리를 걸쳐서 잘 수 있는 바디필로우 같은 거를 사서 옆으로 눕되 배 부분이 바닥으로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편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옆으로 자도 배가 뭐 밑으로 눌리지는 않겠지 막 이런 걱정이 또 안 되니까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정 넣는 시간인데요. 보통 최소한 1시간은 누워있어라 라고 하는데 제가 1시간 누워있다가 화장실 가봤더니 알을 그대로 낳는 거예요. 저는 유로게스탄 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알 형태가 거의 그대로 보일 정도? 그리고 화장실 가면 쏙 빠지는 기분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흡수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르몬 흡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오래 누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정 넣고 최소한 2시간은 누워 있었고, 오래 누워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살짝씩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으면 또 질정 찌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형체가 없어요. 좀 뭉그러진 채로 좀 뭉터기가 나오긴 하는데 다 뭉그러져서 안에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껍데기 한번 걸어 다니면서 좀 쫙 빼주고, 그럼 라이너에 또 많이 묻어요. 그 다음 질정 넣을 때는 좀 안에가 좀 비워진 상태로 다시 질정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안에 좀 찌꺼기가 있거나 건더기가 남아있으면 또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걷거나 앉아있으면 질정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시간을 중간중간 가지려고 했었어요. 이식하고 한 2-3일을 수면 바지를 입어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수면 바지 입으면 굳이 배워머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착용했던 거는 바로 복부 보정 팬티? 이거를 입었어요.
나일론 재질로 왜 심리스 팬티처럼 그렇게 좀 편한 재질인데 배 부분까지, 배꼽까지 이게 가려줘요. 넓게 밴딩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팬티 입어서 배 부분까지 좀 가려주는? 그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배는 약간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부 보정 팬티를 사서 이식 기간 내내 입었고 지금도 계속 착용하고 있어요. 이게 또 심리스 재질이라서 팬티가 조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하고 배가 이렇게 막 그냥 팬티는 고무줄 때문에 이렇게 뭔가 쨍기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편해서 이거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강추. 한번 입어보세요. 진짜 편해요. 이게 숨쉬기도 편하고 배가 답답한 것도 없고 쫑기는 느낌도 없어가지고 요거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뜨거운 건 배한테 안 좋다고 하니까 최대한 위험 요소는 피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뜨거운 물 말고 좀 미지근한 물 중간에다가 넣고 샤워를 했고 머리 감을 때도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감아서 서서 머리 감았어요. 구부리는 거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왠지 좀 기분이 찝찝하고 조금 뭔가 해도 되나 안 되나 싶다. 그럼 무조건 다 안 했어요. 그냥 신경 쓰이는 거는. 제 남편이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식하고 나서 저는 한 3일 동안 진짜 못 깨어나고 잠만 잤거든요. 하루에 1시간 깨어났나? 밥 먹을 때? 그러고 나서 계속 잠만 잤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식했어요 영상에 후기도 남겼었는데 이식한 날 진정제를 먹었거든요. 이식 바로 전에 진정제 2알을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별로 뭐 아무 느낌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식하고 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서 이식하고 점심 먹고 집에 왔더니 너무 졸린 거예요. 그때부터 한 3일을 잤어요. 잠만 내내 잤어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뭔가 푹 자고 걱정 안 하고 했던 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식하고 나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고 되게 안심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식하고 나서 한 3일 동안은 진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한 4일쯤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활들을 이어나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식단인데요. 이식 2달 전부터 콩밥, 포도즙, 콩가루, 우유에 타서 먹는 거는 꾸준히 먹었어요. 매일매일. 성공했던 분들도 보면은 영양제도 그렇고 3달 이상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차수가 오래돼서 영양제는 계속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품으로 섭취되는 것들도 뭔가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3가지는 2달 전부터 챙겨 먹었고요. 이식 후에는 지중해식을 먹었어요. 논문 결과에도 있고 지중해식이 착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지중해식이 착상에 도움된다는 얘기가 난임 전문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더보기란에 동영상이랑 제가 참고했던 블로거 주소도 남겨드릴게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1, 2, 3, 4차 때까지는 매일매일 단백질,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추어탕 먹어야 된다. 이 생각에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살은 막 살대로 찌고 항상 이거의 반복이었는데 지중해식은 일주일에 2번 소고기 섭취를 하고 이제 나머지 채소를 거의 매일 섭취하고 해산물을 일주일에 한 3, 4번 이렇게 섭취를 해라 라는 식단이어서 굉장히 저한테 잘 맞을 것 같고 몸도 가벼울 것 같은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중해식으로 먹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식 전 이틀 전에 장을 봤어요. 이식하고 나서는 장 보기도 안 되고 쇼핑도 안 되고 다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거의 일주일, 2주일 먹을 양을 미리 다 사다 놨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쭉 한번 먹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장 보기 전에 인터넷으로 닭가슴살 엄청 많이 막 맛별로 주문을 해놨고 맥반석계랑도 2판이나 주문을 해놨어요. 심심할 때마다 단백질을 먹어야겠다. 계란은 착상 때는 노른자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2주일 정도를 그렇게 지중해식으로 챙겨서 먹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는 받고 싶고 좀 불안하고 해서 집에 사놨었던 다리 마사지기 좀 그냥 하고 갔거든요. 전날에도 하고 당일날 이식 전 아침에도 좀 다리 마사지기 하고 가고 그랬고 그 이식하고 나서는 여러분 다리 마사지기는 비추예요. 생각지 않게 자꾸 힘이 들어가서 이식하고 나서 다리 마사지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베개로 다리 올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혈액순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거진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식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뭘 먹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 얘기를 해드려 봤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지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사소한 거라도 여쭤봐 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방법이 꼭 답은 아니고 저도 여러 합격 수기들 보고 성공하신 분들의 댓글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이 방법은 나한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제가 좀 적용해보고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겠다 또는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 방법이겠다 이런 거를 걸러가지고 좀 참고해서 꼭 이식하셨을 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출산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품에 안아요.